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채권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미국 국채 금리는 한 주 동안 6bp 정도 오른 4.33을 찍었고요. 2년물 금리도 6.3bp 오른 5.03%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비우호적이었고요. 대표적으로는 8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7% 오르면서 예상치 3.6%와 전월인 3.2%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WTI 가격이 90달러 상을 상향 돌파하면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3년과 10년 채권 금리는 각각 5bp, 4bp 정도 상승한 3.8과 3.9%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랑 3분기 말 앞두고 자금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 채권 시장의 약세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국고채 만기가 되고 도래한 데다가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레포 시장 위주로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자, 금리에다가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유가, 거기에 파업까지 부담 요인들이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건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단기 시장의 수급 관련된 이슈들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7월 1달 이후에 국고채 금리는 국내 통화 정책 여건 기대 그리고 수급 환경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 연동되면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국채 금리 간 글로벌 동조성은 기간 프리미엄의 비중이 높은 장기물 위주로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1년 이하 단기물은 상관관계가 0.6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과 11월 FOMC 그리고 4분기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등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산재해 있어서 국내 장기 금리의 동조화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8월 미국 CPI 반등에도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내년 이후 미국의 정책 금리가 경기 둔화 심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들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조화의 강도는 살짝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의 차기 이슈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물 시장의 충격이 발생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8월 이후 만기별 국고채 금리 변화를 일단 보시면 장기망 초장기물 금리에 비해서 2년 이하의 단기물 금리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물 이슈는 장기물 구간이랑 다르게 미국 같은 대외적 재료의 영향보다는 대내 이슈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첫 번째로는 9월달 이후 은행들의 단기 자금 조달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최근 CD금리랑 은행채 1년 금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 90일짜리 금리는 9월 13일자 기준으로 3.75%를 기록하고 있고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8월 말 대비 8bp 넘게 상승하면서 기준금리 3.5%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은행들의 고금리 예금 취급 경쟁이 격화되면서 작년 9월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은행권들의 정기 여금이 대략 100조 원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9월부터 작년에 팔렸던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가 나올 수 있고요. 예금 상황으로 은행들의 자금 확충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은행채랑 CD 발행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단기물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두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면 실제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작년 하반기 채권 시장은 기억하다시피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위축을 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슈 역시 정부랑 한은 모두 단기 시장의 이슈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랑 다르게 단기물의 발행 시기라든지 물량들을 조정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만큼의 단기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만 이제 계절적으로 추석과 분기말 자금 수요 확대 그리고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는 국고채 시장의 매수 심리 같은 외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들은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 악재는 있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알고 있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9월 FOMC 결과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결 가능성 크게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들을 크게 웃도고 있고 그리고 최근 유가랑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라는 불확실성 재료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FOMC 전후까지도 경계감 계속 유지가 되면서 금리의 변동성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 이외에도 파월 의장이 올해 추가 인상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중장기 금리 경로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시장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FOMC 이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에 참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